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4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 전국 만 20세에서 65세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로는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큰 32%를 차지했고, 이어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가 30%,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이 1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여러 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폐암을, 여성은 위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연구팀이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두려운 암으로 남성은 폐암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췌장암, 간암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경우 위암, 췌장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중에서는 남녀 모두 통증이 가장 두렵다고 답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전신 쇠약, 소화기 장애, 외형 변화 등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년 새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실내 환경에서 비롯된 알레르기 비염 발생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1990년대와 2010년대에 각각 피부단자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1,400여 명과 3,300여 명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기간, 즉 20년 동안 진먼지 진드기의 일종인 세로무늬 먼지 진드기를 알레르기 비염 유발 항원으로 갖고 있는 환자가 약 63%에서 73%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진먼지 진드기인 큰다리 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된 경우도 약 3%가량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생활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생후 24개월이 안 된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비만 아동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3만 1,700여 명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항생제를 5가지 계열 이상 사용한 경우 한 가지만 쓴 아이보다 비만 가능성이 약 42% 커졌습니다. 또 180일 이상 항생제를 투여하면 30일 이내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비만 위험도가 40%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 균총이 항생제로 인해 손상을 입어 비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신 염증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전에 비하면 치료제의 효과는 크게 개선됐지만 치료 후 통증을 잡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가운데 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제제 등을 처방받은 환자 중 56.5%가 치료 첫 해에 관절 손상 및 증상이 거의 없는 관해 판정을 받았거나 낮은 질병 활성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1년 뒤 질병 활성도가 호전됐음에도 21%의 환자는 불편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학회 측은 통증을 호소한 환자들은 대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았고 신경학적 질환이나 내분비계, 신장 질환 등을 동반한다며 통증 해소를 위한 치료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눈 앞쪽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양면이 볼록한 색깔 없이 투명한 구조물인데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께를 변화시켜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이 잡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사례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의 색이 변하면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겠죠.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유사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은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통과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서 영상으로 맺힙니다. 영상을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수정체가 필수적인데요. 수정체가 뿌옇게 되면 마치 흐린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내장은 유전적 원인 등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나 외상, 눈 속 염증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은 60대의 절반 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겪을 정도로 흔합니다. 대개는 서서히 진행합니다. 이게 백내장도 서서히 진행한 것처럼 시력 저하나 눈부시거나 뿌옇게 보이는 것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본인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근처 안과를 찾으시게 됩니다. 하얗게 뭐가 끼는 건가요? 아니면 변색이 되는 건가요? 변색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투명해야 되는 구조물인데 그게 이제 노화의 과정이죠. 이게 이제 하얗게 돼서 부위별로 다릅니다. 이게 한가운데 뿌얘지는 사람이 있고 주변부가 뿌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뿌옇게 되고. 백내장은 양쪽 눈에 다 생길 수 있지만 한쪽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태가 악화되면 시력 감퇴와 더불어 빛이 퍼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더해질 수 있고 때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정체 중앙 부위에 변색이 일어나면 눈동자가 수축하는 낮 시간 그리고 밝은 장소에서 오히려 시력이 나빠집니다. 수정체 전체가 혼탁해진 환자에서는 밝고 어두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계란 흰자가 열을 받으면 하얗게 색이 바뀌죠. 계란 흰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기 때문인데요.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정체 속 단백질이 노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백내장 진단 과정에서는 눈에 일정한 광선을 보내며 관찰하는 검안경 검사, 조명장치와 현미경을 통해 빛이 투과하는 구조물을 살피는 색극등 현미경 검사, 눈 속 압력을 점검하는 안압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 눈의 길이도 재봐야 하는데요. 눈의 맨 앞쪽 각막에서부터 뒤쪽 끝까지의 길이를 보는 측정 장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하는데 인공수정체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눈의 길이에 맞게 눈의 길이를 감안해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각막 가장 안쪽 세포층을 구성하는 각막 내피세포의 개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 장비는 이제 색극등 현미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눈의 길이를 재는 장비도 필요하고요. 눈의 각막에 이제 투명한 각막에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그 내피세포는 이제 다시 재생은 안 됩니다. 예를 한 사람당 한 3,000개 있어야 되는데 수술이나 외상에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하 줄어들면 수술 자체를 못하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게 못 버텨주면 이제 눈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백내장 진단이 나면 먼저 안약을 처방받곤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혼탁해진 수정체가 다시 맑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말하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포도막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는 단계라면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백내장만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거를 해서 소위 하얗게 된 백내장을 이를 조각조각 내서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투명한 비닐봉지만 남겨놓고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에 맞는 도수를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다음에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되면 수정체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져 수술이 복잡해지고 약시가 생겨 시력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동반된 안과 질환 없이 백내장 수술만 할 경우 치료 과정은 간결하고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녹내장,
황반 변성처럼 시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병이 공존하면 이들 병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할지 아니면 백내장을 일단 걷어낸 뒤 추후 치료를 병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은 대표적 실명 위험 질환으로 거론됩니다. 무서운 안과 질환이란 인식이 있죠. 반면 백내장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비교적 부담이 덜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진행이 빠른 백내장은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경과가 나빠서 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해 전문의들은 조기 검진과 적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재수술까지 해도 오히려 수술 전보다 시력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 때 안에서 나타나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면 안전한 방법은 역시 수술로 여겨집니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5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리는 등 안압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가을바람에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전과 다르게 이 속부터 당기는 피부 건조함에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가을은 땀, 피지 분비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해서 쉽게 건조해지는 때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울긋불긋한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고 심할 경우 간지럼증과 주름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기도 했죠. 자, 이렇게 피부에 닥친 이 총체적인 난국을 막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화장품, 특히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분별한 화장품 사용은 되레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김수영 피부과 교수는 건조증은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인설이나 갈라짐, 홍반, 각화 이상증 등 다른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때 각종 기능성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김 교수가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피부과 의료진과 함께 중등도 이상의 건조한 피부를 가진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2주 동안 매일 2번 순한 클렌저를 보습제와 함께 사용한 그룹에서 보습제 없이 순한 클렌저만을 사용한 그룹 대비 홍반이나 인설, 균열을 평가하는 임상 점수와 또 시각 건조 점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미백이나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꼭 써야 한다면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대신 보습제로도 주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팔다리 등의 건조증이 심하다면 비싼 제품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2번 목욕 직후 바디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피부가 민감할 경우에는 비누 대신 약산성의 보디워시를 사용하고 샤워 타월이나 샤워볼 대신 손을 이용해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을 제거하고 싶더라도 때를 미는 행위는 피하시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하는 길이고요. 꼭 각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것, 또 너무 굵은 스크럽제는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당연히 수분 공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카페인은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카페인 섭취 대신 물, 과일, 채소 등을 충분히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을철 잦은 샤워 역시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샤워하는 과정에서 피부의 자연 보습 성분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피부 관리를 위해선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샤워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촉촉한 피부를 지키는 요긴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대기가 건조하고 일교차 심한 가을. 얼굴과 보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작은 습관부터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